안녕하세요. 유영맨의 미국 주식 브리핑입니다. 미국 시간 내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는 날입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랜만에 마음 편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가장 핫했던 뉴스 살펴보고 오늘은 로켓랩과 리커전 개별 종목에 대한 현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월 7일인데요. 다우 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수들은 보합권으로 마무리되었죠. 유독 여기 다우 지수만 1.3%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우에서 비교적 큰 영향을 발휘하는 UNH가 1분기 실적을 미스하여서 장중에 22%의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이날 여러가지 트럼프 관련된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뉴스 가져왔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을 맹비난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의 해임은 아무리 빨라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유는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이죠.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자신이 임명을 했던 파월 의장을 이제는 자신이 해임하겠다고 위협하는 모양새가 되었는데요. 본격적으로 트럼프와 파월 연준 의장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트럼프 발언 이후 먼저 파월은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연준의 독립성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할 수 없다라고 발표했고요. 연준은 정치적 영향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밝힌 것입니다. 또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CNN과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연준 의장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만약 갖게 된다면 시장은 붕괴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의 결정은 정치와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은 100번 맞는 얘기죠. 뉴욕타임즈, AP,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미디어들의 전반적인 논조는 연준의 독립성이 중요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하는 것은 전례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하다라는 점을 집중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시장의 비난을 집중적으로 받는 분위기였죠. 그런 분위기를 감지한 백악관 측에서는 한 발 빼는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CNBC에 나와서 트럼프의 이 발언이 파월 의장을 해고하겠다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사고를 치고 스태프들이 수습을 하는 모양새로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켓랩이고요. 먼저 기본 데이터 먼저 보겠습니다. 로켓랩 종가는 19.74불입니다. MDD 값은 마이너스 40.79%이고요. 기간별 성적을 한번 볼 건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은 마이너스 0.35% 하락하였고요. 한 달 동안은 6.16% 상승하였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22% 하락을 한 상태이고요. 지난 5일 동안의 주가 차트인데요. 성과는 거의 없습니다. 이 지점에 시작해서 거의 이 지점에 마무리가 됐죠. 제자리로 돌아온 모양새고요. 중간에 계약 관련된 큰 호재가 있었음에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좀 안타깝죠. 자세한 거는 뒷장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계절적 주가의 흐름을 보면 여름까지는 등락폭이 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빨간 선이 작년 그래프인데요. 여름까지는 계속 횡보하다 가을 이후에 천천히 오르고 겨울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트럼프 취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 부분입니다. 하지만 재작년을 보면 여름에 상승하고 겨울에는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현재까지 계속 횡보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모든 종목과 마찬가지죠. 호재가 가끔 나오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관세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번 로켓랩 소식을 전해드릴 때 알려드렸었던 뉴스인데요. 최근에 로켓랩 관련 종목 뉴스에 연속적으로 계속 이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소송 관련 뉴스인데요. 다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독립 뉴스 매체에서는 로켓랩 집단소송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투자자에게 알리는 뉴스들을 요즘 자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단소송 관련된 사건을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형은 집단증권소송이고요. 대상은 24년 11월 12일부터 25년 2월 25일 사이에 로켓랩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 원고 선정에 대한 신청 마감은
날은 2025년 4월 28일이고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공지된 여러 로펌을 통해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소송 내용이 뭐냐면 뉴트론 로켓의 착륙 테스트 지연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발사대 준비에 필수적인 음료수를 해결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뉴트론 로켓의 2025년 중반 발사 목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5년 중반 발사를 대외적으로 강조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뉴트론 로켓의 유일한 계약이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와의 할인 계약임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으니 집단 소송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사업 전망이나 운영 상황에 대해서 회사가 정확한 발표를 하지 않아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이를 집단 소송에서 보상금을 받아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건으로 단기적인 영향, 중장기적인 영향을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이 소송 관련 리서치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2월 25일이었죠. 주가는 하루에 한 10% 하락을 했었고요. 그 이후 소송 사실이 시장에 이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충격은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영향을 봤을 때는 소송이 혹시나 장기화되거나 소송 과정에서 어떤 추가적인 리스크가 만약에 생긴다면 하방 압력이 더해질 수도 있겠죠. 반대로 소송이 조기에 합의되거나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호재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뉴트론 로켓 개발의 실제 진척 상황이라든지 수주, 신뢰 회복 등 이런 펀더멘털이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소송 관련된 것이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뉴트론 관련돼서는 미국 우주국에서 이미 대규모의 발사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러니까 소송에 관련된 악재를 많이 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소송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주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인데요. 월봉에서 보면은 요 선 뚜렷하게 지지선으로 보이고요. 16불 선입니다. 1월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두 달 연속 은봉이 나왔죠. 다행히 이번 달은 녹색으로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달 16불을 잠깐 깨고 올라갔습니다. 주봉 차트로 보면 뚜렷한 하강 채널에 갇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 주 들어서 중앙선의 이 아랫 방향에서 이 상단 쪽으로 이동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주봉 차트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채널이 보이는데요. 4, 5주 전부터 횡보하는 채널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부분 급격한 하락을 멈추고 시간 조정을 받는 횡보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기 지지선인 여기 16불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진입한 모습이죠. 가운데 있는 중앙 점선 위로 올라가는 것은 좋은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미 우주군과의 대양 계약 체결이 하락 모멘텀을 돌려놓은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분간 관세 영향에 따른 장 전반적인 흐름과 동조해서 움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로켓랩의 포캐스트 보겠습니다. 15명의 전문가가 의견을 냈는데요. 9명이 스트롱 바이, 1명이 바이, 5명이 홀드를 주고 있고요. 셀이나 스트롱 셀은 1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평균적으로는 바이 등급 나오고 있습니다. 타겟 프라이스의 평균치는 24.76불입니다. 가장 낮게 주는 곳이 14.35, 현재는 19.74죠. 가장 많이 주는 곳이 33불입니다. 그래서 평균치는 24.76%, 상방으로 꽤 많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들의 목표 주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2월달 있는 것들은 너무 오래전 거니까 패스를 하고 3월 3일 날 웰스파고에서 21불을 줬는데 최근에 4월 8일이죠. 다시 조금 낮춰서 18불 주고 있고요. 등급은 바이 나우입니다. 3월 10일에 비교적 최근 데이터인데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20불 주고 있습니다. 역시 바이 나우 등급 주고 있습니다. 로켓랩은 여기 보시다시피 24년 4분기 매출은 비트, 어닝은 미스를 하였습니다. 어닝 미스는 처음 있었던 일이었고요. 이 때문에 그 당시 주가가 좀 떨어졌었죠. 25년 1분기 어닝 발표는 5월 8일로 예상되어지고 있는데요. 기관들의 컨센서스는 매출은 34%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어닝은 좀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0.13불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닝이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아마도 이 기간에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저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EPS 포캐스트를 보면요. 이 데이터는 13명의 전문가의 평균치를 그래프한 것인데요. 이 부분 0점이 돌파되면 흑자로 전환되는 골든 크로스 지점이죠. 가장 빠르게 예측하는 전문가는 이 지점입니다. 가장 늦게 예측하는 전문가는 이 지점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빠르면 25년 말, 늦으면 26년 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하고요. 평균적으로 봐도 26년도 중반이면 골든 크로스 지점을 통과해서 흑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로켓랩 주주분이시라면 적어도 이 지점까지는 잘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랜만에 리커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는 5.55에서 마무리됐고요. 3.38% 상승했습니다. 현재 MDD 값은 마이너스 54%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전고점까지는 플러스 120% 정도 상승을 해야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은 약 19% 상승을 했고요. 한 달 동안은 마이너스 16% 하락, 올 초부터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20%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5 영업일 동안의 주가 흐름표인데요. 이 부분이 관세 유예 발표한 날 급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약 50% 상승분의 50%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 이후 쭉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절성 차트를 보면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도 그렇고 2월에는 항상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모든 데이터가 4월이나 5월은 하락 국면을 보여주는 것도 비슷하고요. 여름 이후 작년은 하락했는데 재작년은 상승했고 올해는 관세 영향으로 쉬워 보이지는 않는 상황으로 예측이 됩니다.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봉인데요. 이 부분부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횡보장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달은 긴 꼬리를 달고 하락을 시작했죠. 3월 달은 장대 음봉을 기록했고 이번 달 들어서는 현재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 중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 파란색의 횡보 채널이 굉장히 긴 기간이고요. 안타까운 점은 이 중앙선 아래쪽에 머무는 기간도 1년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약세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4, 5주부터 이 지점이죠. 이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채널 바깥으로 나갔다가 지금은 다행히 채널 안으로 재진입한 모습입니다. 일봉으로 보면 5주 전부터 보여지는 채널의 하강 국면이 명확하게 관찰이 됩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 며칠 동안 상승을 해서 이 채널의 상단을 돌파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빨간 선이 원래 존재한 횡보 채널이죠. 이 채널 속으로 다시 재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한 대로 먼저 이 채널 안으로 빨간 채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선순위로 생각이 드는데요. 안타깝지만 힘이 좀 딸려 보이는 모습이고요. 현재 위치한 여기서 채널 속으로 진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락을 해서 이 파란 하락 채널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애매한 자리로 보여집니다. 리커전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두 방향 중 어느 방향으로 확실하게 정해진 이후에 진입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며 현재 자리는 섣부른 매도보다는 관망의 관점이 필요한 자리로 보여집니다. 리커전 포캐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총 7명의 전문가들이 예측한 평균치는 현재 바이 등급인데요. 홀드는 5명, 스트롱 바이는 2명입니다. 어널리스트들의 타겟 평균치인데요. 목표 주가죠. 평균은 8.5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가장 낮게 주는 것이 6불, 가장 많이 주는 것이 11불입니다. 그래서 평균치는 8.5 정도 나오고 있고요. 기관들의 목표 주가인데요. 2월 달 거는 너무 오래됐으니까 패스를 하고 4월 8일 날 니드햄에서는 11불을 유지를 하고 바이 등급 주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4월 10일 날 10불에서 8불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등급은 바이 등급 주고 있습니다. 리커전은 24년 4분기 매출과 어닝 둘 다 큰 폭의 미스를 보여주었죠. 25년도 1분기에 대해서 7군데의 기관은 매출은 약 34%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어닝은 마이너스 0.54로 작년 동기 대비 오히려 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작년 4분기 이후 이 어닝 부분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있다라는 점인데요. 올해 2분기나 3분기도 마이너스 0.5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수치를 기관들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시점이 흑자로 전환되는 골든 포인트가 될지는 이 기관들의 자료에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올해의 EPS는 이 폭이 굉장히 크죠. 좋게 보는 곳은 마이너스 1, 나쁘게 보는 곳은 마이너스 3 정도로 그 폭이 굉장히 큽니다. 예측하기가 올해는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이터이고요. 따라서 이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로서는 어느 시점이 흑자로 전환되는 골든 포인트가 될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시는 투자자시라면 좀 긴 호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금요일, 내일은 미국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잠시 시장은 잊으시고요. 마음 편하게 주말 보내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